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기업이죠. 동시에 신약 개발에도 도전하는 이엔셀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내부의 GMP, 그러니까 우수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 시설을 갖추고 이 CDMO 사업과 신약 개발을 같이 한다는 전략이 핵심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엔셀의 이런 현금 창출원 다각화 전략과 신약 개발 노력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성장성에 대한 전망, 이게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엔셀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또 시장 선점 효과, 그리고 여러 다각화 전략을 보면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산업 자체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는 리스크가 있고 또 과거 실적을 보면 반동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엔셀은요, 국내 CGT, CDMO 분야에서는 확실히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삼성 서울병원과의 관계, 이게 단순한 입지 제공? 그 이상입니다. 병원 안에 GMP 시설이 있다는 건 임상시험 접근성이라든지 연구 협력 면에서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료인 바이러스 벡터 생산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이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이것도 강력한 경쟁력이죠. 최근에는 특히 고부가 가치인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즉 AAV 벡터 수주가 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세포 치료제보다 단가가 서너 배는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작년에 생명공학연구원하고 맺은 약 97억 원 규모 계약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자체 개발 중인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EN001, 이것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임상 1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또 개정된 첨단재생 바이오법, 소위 첨생법에 치료 실시 트랙을 활용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특정 조건 아래서는 임상 중인 약물로도 제한적인 상업 치료가 가능해지는 제도인데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르면 내년 2026년쯤에는 조기 매출 발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계획보다는 한 2년 정도 빠른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이나 호주 파트너십 논의라든지 항노화 분야 진출 같은 사업 다각화도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네, 기술력이나 삼성병원과의 관계, 그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2023년에 매출이 좀 감소했던 사례를 보면 이게 외부 요인, 예를 들어서 의료계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같은 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회복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CGT 산업 자체가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라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시장 규모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AAV 분야만 해도 1세대 기술이 벌써 2세대 기술로 대체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런 빠른 기술 변화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엔셀이 현재 주력하는 기술이 언제까지 최신 기술로 남아있을지 이걸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신약 개발, 그 EN01의 경우도 임상 1상이 긍정적이었다고 해도 최종 성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치료 실시 트랙, 이것도 사실 정부나 병원 모두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서 실제 적용되고 또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쟁 환경도 좀 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엔셀의 어떤 기술력, 캐퍼빌리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나중에 시장이 더 커지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대기업들이 생산 능력, 캐퍼시티를 앞세워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가서도 이엔셀이 지금 같은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재무적으로 봐도 2027년에 손익분기점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상장 당시에 제시했던 전망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의 어려움은 분명 외부 요인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AAV 벡터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내루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과거와는 좀 다른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병원과의 시너지나 원스톱 서비스는 뭐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그런데 그 AAV 분야의 기술 변화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벌써 1세대 기술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엔셀의 현재 기술이 언제든 좀 구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진출, 이것도 각국의 규제 장벽 같은 것 때문에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요. 물론 기술 변화는 항상 주시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이엔셀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대응하고 있고 또 EN001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항로화 같은 이런 신규 사업 다각화가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EN001의 치료 실시 트랙 적용 가능성, 이건 설령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계획에는 없던 조기 매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한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시점이나 규모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약 개발의 최종 성공 가능성 자체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결국 현재로서는 CDMO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앞서 지적했듯이 외부 변수라든지 경쟁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엔셀이 CGT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과 또 CDMO 사업의 안정성, 그리고 EN001이라는 신약 파이프라인, 여기에 다각화 전략까지 더해서 초기 시장의 리스크를 충분히 극복하고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엔셀의 기술적 강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산업 초기 단계가 갖는 그 높은 변동성, 또 잠재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재무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공을 지금 확신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그래서 신중한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엔셀의 앞으로의 행보는 국내 CGT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말씀하신 CDMO 사업의 꾸준한 성장세 유지 여부, 또 EN001의 임상 결과와 그 치료 실시 트랙 적용 여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성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이런 양측의 논거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엔셀의 미래 가치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